단원평가 문제 봅시다. 104, 내신 숙소부터지? 네. 내신 숙소. 답 맞춰보자. 자, 1번은 5, 2번에 가는 감각뉴런, 나는 연합뉴런, 다는 운동뉴런입니다. 3번은 4, 4번에 4, 5번에 1, 6번에 가는, 자, 보자. 과학 시간에 어려운 탐구 문제를 풀었다. 대뇌죠? 그죠? A. 무더운 여름날 밖에 나갔더니 땀이 많이 났다. 이거 어디입니까? 간뇌입니다. 간뇌. B. 평균대 위에서 팔을 벌려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이거는 손해죠. 그죠? 그러니까 손해는 여기서 E죠. 그 다음에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어디입니까? 연수죠. 그러니까 D죠. 7번에 4,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4, 11에 5, 12번은 무조건 반사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대뇌가 중추인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여기서 나하고 없죠? 그죠? 이거는 재앙인데. 앞쪽을 밟자마자는. 이건 어디에요? 연수. TV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거는 앞쪽을 이거는 척수죠. 이런 걸 회피 반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야, 앞쪽이 아플까 레고가 아플까? 앞쪽이 아프지 않을까요? 레고도 모서리 밟으면 못지 않은데 밝은 곳에서 이건 중뇌죠. 야, 둘 다 재앙이다. 나는 팽이 밟아본 적 있어. 팽이 뒤집어지고. 팽이 왜 뒤집어질까? 진짜 거짓말. 공중부양에서 공중부양. 너무 아프면 악소리도 안 나와. 입만 벌어져. 그 다음에 14에 2, 15에 5, 16에 4, 17에 5, 18에 2, 19는 3, 20에 2, 21에 4, 22번은 순서대로 라, 마, 다, 나, 가, 23번은 2, 3, 24에 4, 25에 4, 그 다음에 서술형. 자, 자율신경은 교감하고 부교감으로 나눠지는데, 사나운계를 만나 긴장했었을 때, 긴장하거나 우리가 운동 상태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요. 이때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확장됩니다. 무조건 반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까닭은 대뇌를 거치지 않잖아요. 네. 대뇌를 거치지 않아 반응이 신속하게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28번. 항상성의 의미를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그러니까 몸 안밖에, 몸 안과 밖에 환경이 변해도 신체가 적절히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항상성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29번은 구간 1과 2에 작용하는 호르몬.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1은 뭐예요? 인슐린. 그 다음에 2번은 글루카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구간 1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간에서 일어나는 작용. 인슐린에 의해서 표적기관 간으로 가면은 간에서 뭐를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주죠.
그 다음에 실력 탄탄 문제는 1번은 2고 2번은 2번입니다. 자, 질문. 대신 숙수 11번 11. 자, 그린 간은 한 사람이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다른 사람이 떨어뜨리는 자를 보고서 보고 잡는 반응이고요. 나는 깡 소리를 내면서 자를 떨어뜨리면 듣고서 자를 잡는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반응 경로는 다르죠. 왜냐면 시각에서 반응으로 간 거고 청각에서 반응으로 간 거니까. 가와 나의 반응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어느 게 빠를 것 같아? 보고 잡는 게 훨씬 빨라요. 가는 둘 다 의식적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눈, 시각, 척추, 운동신경, 손의 근육 맞죠? 그 다음에 자가 떨어진 거리가 짧을수록 반응 시간이 짧다. 자가 떨어진 시간이 짧을수록 반응 시간이 짧다. 그렇죠. 빨리 잡았으니까. 다 틀렸죠. 아, 이게 눈, 시각신경, 척수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무조건 반사잖아. 대뇌가 들어가야죠. 여기 사이에 대뇌,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건 무조건 반사가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단원평가 문제 봅시다. 1번은 5, 2번에 1, 3번에 2, 4번에 2, 5번 3, 6번에 2, 7번에 1, 8번은 1, 4, 9번에 3, 10번에 4, 11에 가는 2, 나는 C, 다는 A입니다. 12에 1, 13에 3, 14에 4, 15에 1, 16에 4, 17에 4, 18에 2, 19에 1, 20은 5, 21에 5, 22에 5, 23에 4, 그 다음에 24는 저는 병아리 그림 같은 거 말고 좀 유치한 거, 좀 다른 거 좀 하면 안 되나? 어느 순간 병아리가 보이지 않았대요. 이거는 뭐 때문에 상이 어디 맺혀서 그런 겁니까? 맹점에 맺혀서 그런 거죠. 그죠? 예, 병아리의 상이, 예, 즉 뭐가 없는, C세포가 없는 맹점에 맺혀서 그런 거죠. 다음 25번.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의 이름을 쓰고 그 기능을 서술을 하시오. A는 뭐예요? 홍채죠. 예, 홍채는 동공의 크기 조절. B와 C. B는 수정체. 자, 그 다음에 C는 이름이 뭐예요? 뭐 선모체죠. 그죠?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그러면은 B의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곳을 보면은 B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그럼 두꺼워지기 위해서 선모체 C는 어떻게 됩니까? 수축해줘야 되겠죠. 그게. 그죠? 그 다음에 26번은 그림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었을 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냈다. 눈의 단어,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려면은 홍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홍채가 수축해서 동공이 확장되면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늘어나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이지만 같은 냄새를 오래 맡으면은 나중에는 그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28번 그림은 우리 몸에서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호르몬의 호르몬의 신호 전달 속도와 작용 범위를 신경하고 비교를 해주면 신경계하고 호르몬 전달 속도 하고 작용 범위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면은 신경계는 전달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작용 범위가 신경계는 좁다, 그 다음에 호르몬은 넓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뇌하 수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두 가지만 쓰고 뭐 너무 많죠. 그 기능을 서술하시죠. 일단 첫 번째는 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는 뭐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는 뭐 종류는 많지만 우리 나온 거는 뭐 이 정도밖에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한다, 생장을 촉진시킨다, 콩팥에서 수분을 제흡수를 촉진한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건강한 사람이 식사 등으로 인해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다시 정상 혈당량으로 조절되는 과정을 다음 단어를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혈당량이 높아지면은 여기는 뭐가 분비됩니까?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세포에 뭐예요?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서 혈당량을 낮춰주게 되겠죠. 그죠? 질문 있어요? 저 12번. 주머니 속에 사탕과 동전을 만져보고 그러면은 손을 통해서 뇌로 가야 되죠. 저 12번. 아, 12. 오른쪽 그림은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작용하는 자율신경은 뭐예요? 교감신경이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흥분 상태 또는 운동 상태란 말이에요. 또 동공 확장된다, 맞죠? 심장박동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자이로드롭 탈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교감신경에 의해 아니죠. 부교감신경에서 호흡 운동이 억제된다. 아니죠. 자율신경, 이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죠. 맞는 게 하나뿐인 거지. 이게 맞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지만 이 상황에서 교감신경이지 부교감신경은 아니니까. 문제에서 그랬잖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자율신경 일단 맞아야 되니까 교감신경인 거죠. 자, 됐어요? 저 22번.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호르몬 X는 이자에서 호르몬 X가 분비되면 혈당량이 감소하는 걸로 봐서 X는 인슐린이죠. Y는 글루카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자, 틀렸고 간은 호르몬 X와 Y 표적 기관이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혈당량이 높을 때는 뭐가 분비돼야 돼요?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니까 맞고, 호르몬 Y가 분비되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낸다. 그렇죠. 혈당량을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늘려줘야 되니까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줘야 되겠죠. 네.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죠. 네. 또 있어요? 모든 세포는 다 분열을 할 수 있어요. 그 생명체의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들은 분열을 언젠간 합니다. 네, 나중에 영원히 하는 세포도 있고 영원히 하지 않고 일정 기간만 하는 세포들도 있긴 하지만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은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단은 분열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분열하면은 세포 수가 늘어나서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납니다. 세포 수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엔 몸집이 커진다 이런 의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이걸 왜 크게 하느냐? 몸집이 커지는 방법은 세포 하나가 커지는 방법도 있고 세포 수를 늘려서 커지는 방법도 있는데, 왜 세포 수를 늘려서 커지는 방법을 채택을 했느냐 하면은, 이 세포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한 개가 커져 버리면은 실제로 물질 교환을 할 때는, 물질 교환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넓어야 되냐면은 최적당 표면적이 커야 돼요. 네, 최적당 표면적이 클수록 네, 물질 교환에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적이라고 하는 건 부피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하나당 부피당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예, 물질 교환이 효율적인데, 이게 너무 하나가 커져 버리면 이 하나가 여러 개 있는 거랑 비교를 했었을 때 최적당 표면적이 작아서 저 깊이까지 물질이 잘 들어갔다 나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 보면 한 면의 면적이 표면적이 하나가 1제곱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피는 1세제곱미터니까 부피당 표면적이 6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표면적은 24가 되고 부피가 8이 되니까 8분의 24가 돼서 3이 되고, 그리고 하나가 3cm가 되면 더 작아져요. 근데 만약에 얘가 1cm짜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몇 개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8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부피는 얼마가 돼요? 부피는 똑같이 얼마가 돼? 8이죠. 1세제곱미터가 8개가 있으니까 8인데 표면적이 잘라져 버리니까 그 단면이 생기잖아요. 단면이 생긴 만큼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얼마가 돼? 6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가 있는 거지. 여기 48이 생기니까 6으로 얘랑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이 값이 최적 부피당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물질 교환에 더 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명체들이 진화를 하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물질 교환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바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다 뭘 가지고 있냐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란 말이에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염색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뭐하고 뭘로 되어 있냐면은 DNA랑 단백질, 정확하게는 이걸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름이 염색체냐면 왜 염색체일까? 왜 염색체 같아? 색깔이 있어서? 아니요, 염색약으로 염색이 잘 돼요. 그래서 염색체예요. 네. 식물세포는 아세트산카민, 동물세포는 메틸렌블루 같은 걸로 염색약으로 염색이 되게 잘 돼요. 핵이 염색될 때 염색체도 염색이 되니까. 그래서 DNA는 유전자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인데 DNA는 생물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모두 저장하고 있어요. 모두. 그리고 이 DNA에서 있는 어떤 특정 부분에는 바로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DNA 부분에서도 특정 유전 정보가 담긴 부분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DNA에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이 안에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유전자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지놈이라고 하죠. 지놈. 게놈. 예전에 게놈이라고 했는데 지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부위, 그러니까 여기 다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발현되고 쓸모 있는 특정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위, 그 부위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염색체가 생겼어요. 이렇게 염색체가 생겼는데 이 염색체의 모양을 보면 원래는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였는데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건 얘가 똑같은 애가 이렇게 복제가 돼서 하나가 더 붙은, 실제로 우리가 염색체를 볼 땐 이 상태로 보게 돼요. 이 상태에는 나중에 보기가 힘들고 보통 이 상태로 보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염색체라고 해주고, 얘도 염색체인데 이렇게 된 상태가, 얘가 이렇게 뭐가 된 상태를, 뭐가 되면 이렇게 되냐면 DNA가 복제가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애가 똑같은 애가 이렇게 복사가 돼서 하나가 이렇게 더 생겨버리면은 바로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요 동그라미 있죠. 요거. 예. 요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라고 해요. 동원체. 나중에 이 동원체라고 하는 부분은 세포 분열할 때 뒤에서 배울 거예요.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달라붙는 부분인데, 이 동원체의 숫자가 염색체의 수예요. 그러니까 얘 염색체 몇 개야? 얘 하나만 있어도? 몇 개? 한 개. 얘도 몇 개? 한 개. 예,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원체 숫자를 염색체 숫자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복제된 상태에서 이 한 가닥을 뭐라고 하냐면은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복제된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 한 가닥, 요거 염색 분체, 얘도 염색 분체.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겠어? 똑같아요. 복제가 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둘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염색 분체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얘하고는 유전 정보가 어떻다? 같다. 얘하고 얘도 유전 정보가 어떻다? 서로 같다. 자. 그래서 요 둘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렇게 생긴 얘를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해요. 예,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하고, 둘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복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같아, 이것도 같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를 A, B, C, D라고 하면 A, B 서로 무조건 같고 C, D 무조건 같은데 B하고 C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는요, 체세포에 총 몇 개를 가지냐면은 46개를 가지게 됩니다. 46개를 가지게 되고, 총 몇 쌍?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말뜻 그대로는 상동, 서로 같은 염색체예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 한 쌍의 염색체, 요 둘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하나는 부계로부터, 하나는 모계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그래서 유전 정보가 둘이 달라요. 근데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네. 서로 다르다는 아니야. 같을 수도 있어요. 대체로 다르지만. 그 다음에 46개 중에, 이 중에 44개는 상염색체라고 해서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요. 1번부터 22번 22쌍, 44개에 해당이 되고, 성염색체가 한 쌍입니다. 성을 결정을 하는 염색체예요. 선생님 같은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게 되고,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나, 그러니까, 그리고 염색체 보면은 넘버링이 1번부터 22번까지 있죠. 번호 22번까지 있는데 각각이 한 쌍이에요. 번호 순서를 어떻게 정했을까? 되게 직관적이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크기예요. 크기가 제일 큰 게 1번, 제일 작은 게 22번이에요. 그리고 뒤에 성염색체가 이렇게 XX가 두 개 있으면 여자, XY. 근데 Y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X 위에가 잘린 것 같은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XY로 있으면은 남자. 예,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X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겠죠. 근데 남자는 X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아버지는 이 Y는 아버지한테서 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는요. 생물체의 종류마다 염색체 수는 대체로 달라요.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염색체의 숫자가 같더라도 크기나 모양은 어떻게 된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각기 다른 염색체 수와 크기와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체를 구분하는 뭐가 돼요? 특징이 돼요. 특징.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염색체의 수와 크기와 모양, 생명체마다 가지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핵형이라고 불러줍니다. 핵의 형태다 라고 해서 핵형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리고 보통 염색체는 평소에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염색체는 평소에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평소 때는 핵 안에 풀어진 염색사의 형태로 있어요. 염색사의 형태로 핵 안에 들어있다가 얘가 세포 분열할 때만 핵이 없어지면서 이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서 염색체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네, 응축이 되면서 염색체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염색체의 형태는 언제만 볼 수 있다?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평소 때는 볼 수가 없고, 예, 세포 분열 시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체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에서 일어나게 되는 분열이에요. 세포 한 개가 몇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포 분열 시작하기 전에 이 한 개의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엄마세포, 모세포라고 하고요. 세포 분열 결과 생기는 요 두 개의 세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딸세포라고 합니다. 아들세포는 없어. 딸세포만 있어요.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세포 분열 전에는 간기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 분열기, 핵분열기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분열 전 간기에 여기서 중요한 게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DNA 복제가 돼요. 네, 분열이 시작되면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 시기를 나눠주는 거는 염색체의 모양과 배치에 따라서 전, 중, 후, 말기로 구분을 해주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긴 시기는 언제냐면은 간기예요. 간기. 간기가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세포를 관찰해 보면은 대부분이 언제 형태로 보여요? 간기의 형태로 관찰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간기 때는, 자, 중요한 게 뭐가 보여요? 핵막이 보여요. 핵이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핵이 보이고,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이게 세포가 뭐 한다는 소리냐면 생장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DNA가 복제돼서 DNA 양이 2배로 늘어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난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염색 분체 양이 2배가 돼요.
염색 분체의 양이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핵막이 뚜렷하고요.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 이 실처럼 풀어져 있는 이 상태를 무슨 상태? 염색사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되면은 이때 핵막이 사라져요. 이때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실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염색체 최초 관찰 가능한 시기가 언제다? 전기. 자, 그 다음에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왜? DNA 복제가 됐기 때문에 두 가닥으로 돼 있고, 자, 양쪽 끝에서 방추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 방추사를 만드는 이 부분을 중심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방추사가 만들어져요. 이 방추사는 나중에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해줍니다. 방추사가 그러면서 중기 때가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데, 왜냐면 이 염색체가 어떻게 배열돼요? 세포의 중앙에 쭉 일렬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되고요. 이때가 가장 관찰하기 좋은데 가장 짧은 시기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거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 1, 1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상동 염색체 2, 2 다시 이렇게 된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방추사가 가운데를 끊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그려보면,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서 방추사가 잡아당기면서 가운데를 끊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분리가 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방추사에 의해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각각 동원체가 다 붙어 있겠지. 처음에 염색체 몇 개? 여기서 보면 4개죠. 여기도 몇 개? 4개죠. 이쪽도 몇 개? 4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각각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 핵막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2개의 딸핵이 생깁니다. 2개의 딸핵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풀어지면서 염색사의 형태로 변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2개의 세포로 나눠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막을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하고 언제다? 단기 때하고 말기 때예요. 두 시기에 핵막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포질 분열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서 다르게 나타나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처음에 DNA 복제하고 중앙에 배열이 돼서 2개의 딸세포가 생성이 되는, 2개의 딸핵이 생성되는 과정까지는 똑같은데,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지만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개가 나눠질 때 가운데 있는 세포막이 안쪽으로 이렇게 쏙 말려 들어가요.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 만입이라고 해요. 세포질 만입 또는 함입의 형태로 이렇게 2개의 딸세포로 나눠지게 되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2개의 세포질이 나눠지게 되고, 나중에 세포판은 뭘로 변한다? 세포벽으로 다시 변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체세포의 결과 만들어진 2개의 세포를 뭐라고 불러준다? 딸세포라고 합니다. 딸세포라고 하는데, 이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정보,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모두 같은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세포가 분열이 돼서 2개의 조금 작은 딸세포가 생기는데, 이 딸세포는 원래 모세포가 갖고 있던 유전정보와 완전히 동일한 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자라서 모세포 정도까지 되면 다시 또 분열을 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돼서 이 상태에서 여기 세포 분열이 가능한 크기까지 크는 과정이 바로 언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기. 결국에는.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의 결과 어차피 세포 수가 늘어나는데 생장과 재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생장 말고 뭐도 그러냐면은 발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의 결과 생성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생장은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지는 현상을 바로 생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는 거니까 어린 개체가 성체가 돼가는 과정이 바로 생장인데, 발생은 수정란의 세포 한 개가 분열을 해서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발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챙이 알은 없지. 개구리 알이 예. 수정이 돼서 올챙이 알은 결국에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세포 하나야. 계란도 세포 한 개예요. 유정란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는 유정란도 그냥 그게 계란이 세포 한 개예요. 얘가 계속 세포 분열에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병아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되든지, 이렇게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린 개체 한 마리가 되는 과정은 발생, 그 다음에는 어린 개체의 세포 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크는 과정은 뭐라고 불러준다? 생장. 그 다음에는 재생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거예요.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라거나 아니면 문어나 낙지 이런 애들은 너무 배고프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자기 다리를 끊거나 자기 다리를 먹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된 다리가 다 어떻게 돼요? 다시 자라요. 그 사람도 상처가 난 부분이 어떻게 돼요? 다시 새살이 돋고 아물죠. 네, 이런 과정이 바로 뭐다? 재생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그 다음에 16페이지, 17페이지 풀어봅시다. 11, 13, 16, 17. 네, 이거 풀어봅시다. 자, 11페이지 개념 속속 답 맞춰봅시다. 1번의 기억은 작아서 니은은 수를 늘린다. 그 다음에 2번에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물질 C.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가닥 A, 유전자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OX, OX. 그 다음에 4번은 총 염색체 수는 46개, 상 염색체 22쌍, 성 염색체 1쌍, 남자는 XY, 여자는 XX. 가는 XX니까 여자죠. 남자는 아버지한테서 Y 염색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C. 자, 5번. 기억하고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 기억은 방추사, 니은은 염색체. 6번 가가 언제예요? 얘가 중기, 얘가 간기, 전기, 말기, 후기.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간, 전, 중, 후, 말 순서대로 써주면은 나, 다, 가, 라, 아, 마, 라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8번은 1번은 나, 그죠? 2번은 다, 전기. 3번은 가, 중기. 그 다음에 9번의 가는 식물세포고 나는 동물세포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은 OOXXO입니다. 됐어요? 네.